할 때. 그거요.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택시를 분명 합승이 없고 문을 잠가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어학연수를 하던 그 여자 그 동생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디를 가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서 출발을 하고 한 5m 됐는데 택시를 이렇게 세우더니 앞좌석에 남자 한 명이 타는 거예요. 근데 타는데 어디를 간단 말도 없어요. 요즘 같은 때는 뉴스를 보시든지 뭐 유튜브를 보시든지 좀 답답한 그런 마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좀 저희도 이 현지의 분위기를 생생히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어렵고 좀 답답한 부분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네. 좀 오늘은 그래도 좀 이렇게 분위기를 화제를 조금 전환을 해봐서 추억 속에 잠겨봅시다 시간이 좀 맞지 않나 아,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뭐 그럴 수도. 이 영상은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 좀 바라보는 내용이 조금 내포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과거의 필리핀 30년 전의 모습 세부데디가 필리핀에 처음 오신 게 마닐라로 1993년도에 1993년도면은 3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제 나이가 뽀록이 나는 또. 몇 살에 왔다는 얘기를 안 하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3년도에 왔으니까 정확하게 10년 뒤에 온 거예요. 아, 그죠. 10년 뒤에 왔지만은 굉장히 다릅니다. 필리핀의 옛 추억에 대한 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차이점을 확 느낍니다. 이 세대 차이예요. 자, 30년 전에 필리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도 그때 왔었는데 난 이런 것도 겪었어. 이런 것도 봤어. 그때 필리핀 모습이 이랬어. 라는 기억을 가지고 계시다면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저희가 못다 전한 말들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때 해외를 나가는 입장에서의 그 환율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면 예. 좀 더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그때가 1달러에 800원대 기준이었습니다. 환율이. 그럼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거의 그죠. 반밖에 안 되니까 와, 지금 환율이 그 정도 됐으면은 필리핀 물가가 비싸서 여행 못 가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1달러의 페소가 한 27, 30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였죠. 그때 좋은 시절이라고 해야 될지 아닐지 어쨌든 아니요, 그때는 제가 왔을 때는 한국 분들도 교민분들도 많지 않았고 진짜 한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았고 그때 당시가 거의 소위 말하는 왕처럼 살 때였습니다. 왕처럼 살 때. 그 당시에 그래서 제 별명이 아랍 왕자였는데. 그래서 그 습관이 지금까지 들어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고생이긴 한데. 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햄버거를 먹거나 이렇게 할 때 뭐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KFC도 있고 웬디스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졸리비도 있잖아요. 필리핀 하면 일단 졸리비인데 그때도 졸리비가 있었나요? 그쵸. 제가 왔을 때 졸리비가 있었죠. 오히려 그 당시에 저는 맥도날드는 많이 못 봤어요. 아마 그쪽은 맥도날드는 마카테 쪽이나 저쪽에 있었을 거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강북 쪽에 있었죠.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졸리비에서도 그래도 음료에 뭐 버거가 됐든 닭 한 조각이 됐든 이렇게 음식을 먹으려면 일단 100페소는 좀 넘어야 되는데 그건 넘죠. 그때 같은 경우는 몇십 페소죠. 어느 정도? 왜냐면 그 당시에는 500페소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캐시어들이 빅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00페소짜리를 들고 가면은 자이언트 빌이라고 그랬어요. 자이언트 빌. 그래서 매니저를 불러서 거실름 돈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매니저가 와서 돈통 열어서 거실러 주던. 그럼 그때 처음에 왔을 때 물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어학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그럼 그때는 이제 한국 어학원들, 지금은 막탄 같은 경우는 이 막탄 섬이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학원이 많아요. 근데 이 어학원의 수준이 어떠냐면 리조트 수준이에요. 앞에 뭐 수영장이라든가 이렇게 리조트, 이렇게 호텔방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할 만큼 굉장히 이제 고급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30년 전에는 어학원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처럼 운영되는 어학원은 제가 살던 그 강북 쪽에는 없었습니다. 아, 기억 속에 그 네, 범위 제 기억 안에서는 속- 예, 한국 어학원이라는 제- 걸 모르고 아예 예. 있었다는 거. 그때는 주로 하던 게 튜터 문화였습니다. 튜터. 예, 그래서 개인 교습 해가지고 그럼 그냥 1대1로. 튜터만 하셨어요? 예, 튜터를 하다가 예. 이제 그 당시에 랭귀지는 그 대학교 부설 그쵸, 그쵸. 랭귀지 스쿨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나름 그 UP 랭귀지 예. 3개월 코스 수강 그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 서울대 어학당 아, 졸업, 그렇죠. 그쵸? 그런 식이죠. 어학당 졸업. 예. 아, 그 졸업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사 다니면서 다 없어져가지고. 없어져서. 나름 엘리트. UP에서 3개월 공부. 그럼요. 그 당시에 그 UP 하면은, 네. 뭐 지금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필리핀 정계 쪽, 그 다음에 과거 대통령 중에서도 그 UP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동창이죠. 그 어학원 출신이에요. 저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저가 바로 10년 뒤에 왔을 때는 이미 어학원이 한국인 분들이 운영하는 어학원들이 꽤 있었어요. 이 마닐라 외에 기타 지역에서도 어학원이 그래도 한두 개 이렇게 좀 생기는 그 때였어요. 역시 10년의 차이가. 그런 거 보면은 필리핀에서 그 한국 사람들의 영어 연수의 붐이 일어난 게 좀 한 2000년도? 요때라고 그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IMF 터지고 그 이후니까요. 어학원 학생들이 평일에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주말이 되면은 네. 실전 연습을 나가요. 그쵸. 예. 우리 때 같은 경우는 띠목이라든가 마카티라든가 마닐라 뭐 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갔거든요. 예. 아니면 SM 몰이라든가. 예. 그때도 뭐 똑같았어요? 할 때? 그럼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더 저는 순박했다고 봐요. 네. 이제 주말이면은 이제 3, 4, 5 모여서 네. 백화점을 갑니다. 백화점. 예, 왜냐면 SM이죠, 그냥. 예, SM. 배운 걸 그나마 또 써먹겠다고. 네. 그리고 싹 지나가면 그 당시에는요, 이 백화점 안에서도 네. 흡연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그냥 길처럼 쇼핑을 하면서. 예, 쇼핑을 해서 흡연을 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은 에스컬레이터 이런 데 옆에 네. 그 재터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탈 때 끄고 그게 다 통용이 될 때였어요. 그게 아마 2000년 어느 초반부터 아마 금지가 됐을 텐데 네. 뭐 그랬고 어느 정도로 순박하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런 말씀을 뭐 그때는 저는 세부맘을 만나기 전이니까 20대 피클턴 나이인데. 완전 피클던 나이니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저쪽에 저 친구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딱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좀 되게 필리핀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쳐다봅니다. 그럼 이렇게 씩 웃으면서 졸리비?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갑자기 졸리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먹는 신용을 하면서 졸리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웃으면서 막 이래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하고 졸리비 가서 먹으면서 배웠던 영어를 이렇게 써먹기도 하고. 지금 같으면 졸리비가 뺨 따고 맞겠죠. 그러면 그때의 졸리비는 이 젊은 층에 있어도 좀 환영받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만남이 계속 좀 이어지면 뭐 저녁에 선술집 같은 데 가서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또 얘기하고 이거는 내가 배운 영어를 써먹기 위한 그렇죠. 뭐 절대 오해는 하실 건 아니고 물론 일부 좀 이렇게 그 영어 테스트를 딴 데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 길거리에서 대화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도 필리핀 교통 하면은 일단은 찌푼입니다. 그렇죠.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찌푼이에요. 필리핀 하면 찌푼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 시절에는 어땠나요? 찌푼 당연히 찌푼이죠. 그러니까 찌푼이. 그 당시에 찌푼이의 기본 제일 짧은 기간이 25센타본가 50센타본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살던 데랑 저희 학교까지 찌푼이로 한 50분, 1시간 정도 갔는데 그 렉도라고 해서 뀨아뽀 바로 앞입니다. 그때까지 가는 게 2페소가 안 됐습니다. 1.5페소인가 2페소였습니다. 찌푼이가 한 50분 타고 가는 건데 50분을 타는데요? 그리고 이제 FX 따마라오라고 그래가지고 SUV 같은 일본 차가 있었습니다. 한 8인승 9인승 거기에 타면은 10페소인가 그래. 에어컨이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거 타기도 했었고. 그때는 에어컨 택시하고 에어컨이 아닌 택시가 있었어요. 두 가지. 지금은 다 에어컨이 네, 있죠. 지금은 다 있고 에어컨이 없는 택시의 기본 요금이 3.5페소. 그건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택시가 7.5페소. 7.5페소. 네, 그 당시에 그래서 택시가 주로 들어왔던 게 우리나라 스텔라, 현대차, 막 요런 차, 포니2, 막 요런 차들이 바닥이 이렇게 빵꾸가 나 있습니다. 차를 타면. 그래서 이렇게 고개만 숙이면 도로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외국인으로서 사건 사고가 있어서 좀 조심하라. 그 당시에 사건 사고는 뭐냐면 연말에 12월에 택시 탈 때 택시기사가 주는 음료수 받아 마시지 마라. 택시기사가 갑자기 방향제를 틀면 거기에 수면 마취제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잠들지 마라. 잽싸게 창문을 열어라. 뭐 이상한. 아니면 아예 에어컨이 없는 택시를 타라. 뭐 이런 거 정도였고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못 들어선진 몰라도 그냥 거의 없었어요. 제가 왔을 때는 이제 먼저 온 선배님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닐라입니다. 택시를 타면 무조건 문을 잠갔어요. 네, 뭐 그런 문을 잠갔어요. 왜냐면은 이 신호 대기했을 때 택시가 쓰잖아요. 섰을 때 강도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세부를 오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세부는 어느 누구도 택시 문을 안 잠가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뭐 택시 강도나 이런 거 이게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막 했던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제 입장에서는 아직 못 들어봤고, 그때에도 그렇고 필리핀은 합승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합승이 그 타마라우 택시가 합승이었던 거고, 이게 약간 이렇게 밴처럼 생긴 거. 일반 택시는 합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배고 이제 세부맘이 그때 와서 만났으면 그거죠. 야, 필리핀은 합승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택시 문 열고 타면은 넌 잽싸게 내려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요.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택시를 분명히 합승이 없고 문을 잠가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어학연수를 하던 여자 그 동생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디를 가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서 출발하고 한 5m 됐는데 택시를 이렇게 세우더니 앞좌석에 남자 한 명이 타는 거예요. 근데 타는데 어디를 간단 말도 없어요. 근데 이 운전기사도 너 왜 타? 이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 손님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놀라서 차문을 열고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괜찮다고, 아니라고, 우리는 같이 안 탄다고 해서 우리가 내리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남자가 내가 내릴게 하고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 강도구나, 그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걸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필리핀에는 합승이 없다라는 거. 지금은 한국도 이제 합승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지만 우리 나이 때는 합승이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긴 있나 보다 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시절에 물가는 당연히 다릅니다. 어느 나라나 과거에는 이제 물가도 그렇고 월급도 그렇고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얼마 정도 했을까? 필리핀이라면 그때 혹시 헬퍼 있었나요? 있었죠. 가사도우미가 한 명 있었는데 지금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월급이 그 당시에 1,500페소였나 2,000페소였나 그랬을 겁니다. 그럼 많이 주신 거죠. 외국인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이니까. 저는 10년 뒤에 왔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한국 사람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2,000페소에서 3,000페소 요 정도는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경력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짠 데가 어디였었냐면은 그 집주인이 중국 사람일 때 화교죠.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월급을 안 받고 일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일하겠다라는 그 친구들도 있고, 좀 받는다는 친구들은 1,000페소 받았대요. 한 달 월급을. 그러면 또 그것도 잘 주는 수준이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2,000에서 3,000페소 사이에 할 때는 한국 음식 잘하고 하면 이제 좀 더 받고 막 이러는 거죠. 그때 수준이 그랬습니다. 과거의 모습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거의 모습인데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이게 필리핀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올드팝입니다. 그렇죠. 택시를 타거나 뭐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라디오 주파수가 항상 맞춰져 있는데
예전에 택시를 탈 때나 지금 택시를 탈 때나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세대 때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올드 팝송이요. 지금까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정서적으로 편안해지는 순간들이 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정말 필리핀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그렇죠. 멋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오늘은 필리핀 30년 전, 좀 20년 전 이렇게 해서 조금 비교를 해가면서 과거에는 필리핀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추억을 한번 끄집어내봤습니다. 또 다른 추억이 계신 분들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재밌는 시간이었길 바랄고요.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